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자 중앙에 있는 거물 정치인들을 위해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이 돈을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천 희망자들 대상으로 돈을 대거 이렇게 수거를 했다. 이런 것은 우리 쌍팔년도도 아니고 2024년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진짜 있나요? 쌍팔년도 이야기죠.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노태우 대통령 선거, 87년 대통령 선거에 한국에 최초로 이 과학적 여론조사가 도입이 됩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 공부한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비용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선거 끝나고 낭설로 떠돌았던 것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받았다. 어디 뭐 케이블카 설치권 받았다. 이런 식의 이게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즉 4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 후진성입니다. 그 후진성의 원인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통 보수가 완전히 소멸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익 집단화되어 있고 권력을 추종하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의 품격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비리라든가 나쁜 의혹들은 변방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라든가 큰 회사들을 끼고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이른바 마사지하고 만지는 일들이 쉽지 않으니까 지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와 언론사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민주당 같으면 만약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인이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무려 81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권을 획득하겠다 또는 인사에 개입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업권을 받아서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겠다. 이게 문법상으로 실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하고요. 예. 민주당의 장점이자 한편으로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당내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많을 때 250만 명 그리고 이 돈 안 내는 당원까지 하면 5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거대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당 밖에서의 어떤 비선적 활동이라든가 정파적 활동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 룰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이 시행세칙에 짜고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승패가 다 나와버리지 제도권 밖에서의 작전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오는 이 여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일종의 스위치 계속 이제 교대로 가졌으면 결국 정당의 구조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또는 이런 경쟁의 투명성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안정화는 원래 먼저 돼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이 올라가 보면은 민정당 공채예요. 민정당이라는 당은 정부 조직과 똑같은 수준으로서 전두환에 의해서 창조된 정당입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시도당의 부동산 자산까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공채를 통해서 공무원 뽑듯이 뽑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된 정당이었고 이게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졌는데 박근혜 탄핵되는 와중에서 국민의힘 내의 양심적인 세력,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보수의 적통입니다. 이분도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는 김무성 이런 분들이 탈당하면서 우수한 당의 이 실무 엘리트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때는 훌륭한 실무 엘리트들이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편들을 이기게 하는 기술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호받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 속에서 명태균 같은 분들이 이른바 픽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 내부에 뭔가 이제 규칙, 채칙 또는 이런 좀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고 그 위에서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비선이 직접 개입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비선 실체의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5년 만에 재현이 됐느냐라는 걸 이해 못하겠다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 국민의힘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캠프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의도식 문법을 표현하면 여의도 밖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뭐냐면 난신적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 여의도의 정통 정치 엘리트들은 관여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정치가 무너진 거다라고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은 아무 소리를 안 하지만 우리가 오늘 최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은 정당의 운영 구조 낙후성 또는 후보가 캠프를 운영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 돈은 다음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일종의 수거를 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어났다. 그 과거에 나사본 예. 기억나시죠? 그런 조직들이 대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게 뭐 상김씨 대선을 치를 때는 정당의 공조직이 아니고 사조직이 대선을 칩니다. 무슨 산악회도 있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최근의 선거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관위에 당내 경선도 위탁을 합니다. 위탁 관리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당내 선거를 다 관리도 해주고 감시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등록되어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당내 경선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캠프가 보였던 모습,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명태균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당내에 등록된 캠프의 멤버가 아닌 밖에서 전략도 짜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홍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선에서 이기고 있다. 여론조사 몇 % 앞서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조직 선거라는 과거의 구태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